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2.82% 하락을 했고 S&P 500은 2.7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2.55%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섹터에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애플은 2.78% 하락을 했고 마소와 아마존 역시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을 했고 AMD 역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은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날 IMF 총회 발언의 충격과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 급락을 했습니다. 그는 전날 IMF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5월 회의 때 50bp 기준금리 인상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 언급을 했고 인상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연준이 6월 회의 때 50bp 더 나아가 75bp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5월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회의 때 75bp 인상을 할 가능성은 8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추후 긴축의 전망이 점점 강해지면서 시장의 공포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무려 24%나 급등해 28.35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0% 이상 공포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투심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 역시 더 가파른 긴축 의지를 보였습니다. 디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추후 통화 긴축 조치를 두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고 지난주보다 더 큰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치인 6.1%를 훌쩍 뛰어넘어 6.7%까지 급등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중앙은행 역시 더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졌고 한 번에 50bp를 넘어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 금리는 2.975%까지 상승을 했지만 다소 하락을 하여 2.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역시 이날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두운 실적 전망을 공개한 우리 업체 갭은 18% 이상 급락을 했고 버라이전의 주가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가입자 수가 월 3만 6천 명 감소했다는 소식에 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 아래 보이시는 RSI는 3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지선이 13,100불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12,550불까지 지수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주가는 항상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가올 5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6월 역시 75bp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항상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기업에 믿음을 가지시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또한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고 수요일 역시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우선 다음 주 화요일 실적 발표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보시면 최근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아래 보이시는 RSI는 3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273불이라는 지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소 역시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273불이라는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죠.
마소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조치가 이번 실적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소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 이러한 기업의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오늘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은 오늘 하락으로 인해 아래 보이신 RSI가 30까지 떨어졌는데요. 구글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을 발표했고 더불어 주식 분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구글의 차트는 현재 쌍바닥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차트 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타 역시 오늘 하락으로 인해 주가는 183불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메타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무려 26%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구글 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러한 조치가 메타의 실적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요일 실적 발표를 하는 애플은 오늘 3% 가까이 하락을 하여 161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정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렇게 121선에 걸치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다시 121선에 걸치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애플은 121선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 역시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 주가는 내려왔습니다. 최근 아마존도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주가는 다시 내려왔죠. 이번 1분기 아마존의 실적도 나와봐야 알 것 같지만 현재 시장은 아마존의 실적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니 이러한 사항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오늘 2.74% 하락을 했습니다. 스파이는 오늘 하락으로 인해 아래 보이시는 RSI가 37까지 내려왔는데요. 스파이는 지난 3월 7일 2.95%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죠. 그리고 오늘 역시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426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연준이 긴축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공포감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시장에서 개별 주식을 하시면서 수익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41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